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용산과 한은 누가 더 셀까요? 최근 금융권에선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번지며 기준금리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 서민들만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이 최근 들어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은 공동심포지움, 여기에 폐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줬다. 아니 왜 금리 또 동결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한마디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가계부채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 지붕부터 고쳐야지 금리 인하로 불을 때우는 것은 다음 문제다. 즉 정부나 언론이나 시장이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 최대한 늦추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창용 총재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금통위원회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신성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3일 잭슨홀 미팅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가나 경제 전반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총재 그리고 신 의원의 발언 매우 의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산 들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잖아요. 그러자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죠. 내수 진작을 거론하면서 아쉽다, 왜 또 동결했느냐,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런데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이 정부가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정부의 반응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 정책은 엄연한 한국은행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독립기구고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와 소통은 필요하죠. 하지만 정치랑 선거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합의 때문에 독립기구로 한은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은의 독립성 심각하게 의심받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불진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40총선 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이창용 총재를 만났거든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 국회의원을 이창용 총재가 만났다는 것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 김은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달라. 이창용 총재한테 이렇게 대놓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독립기구 수장이라면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금리 결정은 이거 한은이 하는 거다. 정치권에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아라. 신경 꺼라. 라고 호통을 쳐야 정상이겠죠. 하지만요, 이창용 총재는 그러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게다가 김은혜와 악수까지 하는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 김은혜 출구조사에서도 뒤졌었거든요. 그런데 당선이 됐었잖아요. 한마디로 한은이 김은혜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F4라고 하죠. 이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F4, 이 구준모 같은 F4가 아니라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이창용 총재, 이렇게 다 합쳐서 F4, 파이낸셜 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F4 회동에 이창용 총재가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 회의에서는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자주 만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인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은이 내놓은 대부분의 보고서, 이거 보다 보면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외국인 도우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외국인 도우미에게 적은 월급을 줘도 되도록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자. 아니, 한은에서 뜬금없이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차등 적용을 외쳐왔던 정부, 경영계는 쌍수를 들어 환호했었죠. 반면에 노동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 반노동적 발상이다. 격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요, 재미난 일까지 벌어졌어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 한은 본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한은 앞에서 벌이는 시위는 매우 또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러던 한은 갑자기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용산에 매우 거슬렸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은이 이자율을 크게 낮추다든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동결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금리 동결하면서 다소 단호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러자 대통령실이 소위 삐친 것 같아요. 그동안 말 잘 듣던 애가 왜 이럴까? 얘가 갑자기 왜 변했지?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다 말겠지, 잠깐 얘가 삐딱해진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경고죄 살펴봤듯이 대입제도까지 걸고 넘어졌거든요. 이때 저희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스카이 등 소위 명문대에 지역 미래 선발제를 도입하자라는 과감한 발상을 한은이 제안했는데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제안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게다가 경제 전문가가 왜 교육 문제 간섭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열이 강남 불패 신화와 부동산 문제를 고착화시킨다라고 답했었다는 이야기까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빼놓지 않았거든요. 비례 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뭘까? 한마디로 정부 제치고 그냥 실행하면 된다.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를 타박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용산에서 제대로 들었다면 소위 킹받을 만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달 27일에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성찰 좀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소위 선을 넘고 수시로 대통령실을 한은에서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이창용 총재 그리고 한은 사람들이 용산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그래 정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해줬더니 감히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 이런 심정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세게 용산을 들이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용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없어 보입니다. 워낙 대통령실 내에 지금 사건과 이슈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한은의 발언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 총재 그리고 한은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해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좀 복잡한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금리 동결 결정 후 아쉽다고 반응한 대통령실에서는 내수 진작이란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수 진작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아무튼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한은의 통화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는 재정 운영으로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통해 약한 고리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살포할 수 있어서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9월 2일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그 핵심을 보면 긴축입니다. 긴축. 내년도 예산안 677조 규모로 편성됐거든요. 올해 본 예산보다 3.2% 늘긴 했어요. 하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 증가율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된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해서 금리를 내려라 라고 한은에게 압박하면서 정부는 돈을 풀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혹시 가계부채 폭탄이 진짜 터진다면 아니 정부는 건전재정했는데 한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이런 정부의 의도를 뒤늦게 간파한 이 총재와 한은 아니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정부의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불지만의 내피셜입니다. 아무튼 이게 맞건 틀리건 우리 경제를 이끌 정부와 한은이 계속 투닥투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움만 되니 우리 경제의 앞길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